보인다의 조선입니다.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취업 정보들로 시간 꾸며봤는데요. 먼저 박하윤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박하윤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취업 정보 소식입니다. 고려 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자산관리 파트 경력직 직원을 채용 중입니다.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신 분 중 3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하신 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금융기관 NPL, 담보 관련 자산관리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금융 또는 신용정보회사 경험이 있는 분, 국가유공자, 취업보호 대상자, 보훈 대상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2019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능원금속공업 해외 영업팀에서 사원, 주임, 대리, 과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경력직의 경우 1년에서 12년까지의 경력을 소지하신 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영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영어회화가 우수한 분이어야 하는데요. 해당 직무 근무 경험이 있거나 중국어가 가능한 분, 문서 작성을 우수하게 할 수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019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ICK에서 재무기획팀 경력사원을 채용 중입니다.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분 중 유관 업무 경력이 있는 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더 좋은 아이큐브 사용이 가능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019년 1월 13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NVH코리아 주식회사 그룹기획실에서 기획, 전략, 경영 업무를 담당할 대리급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분 중 유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영어가 가능하고 운전이 가능하고 차량을 소지하고 있거나 경영, 경제, 회계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019년 1월 17일까지입니다. 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리는 박하윤이었습니다. 네, 여성 취업 어디까지 알아봤니? 오늘은 특별히 1시간으로 시간 꾸며봤는데요. 먼저 1부에서는 중부대학교의 전미호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공의 119가 되고 싶은 여자 전미호입니다. 요즘 3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3일은 춥고 3일은 네. 대신에 미세먼지가 없다. 네. 그래서 미세먼지가 없는 이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시면서 활짝 웃고 또 이제 기쁘게 또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없는 건 너무 반가운데요. 저는 네, 추워서 정말 오들오들 떨면서 출근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많이 춥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요즘이 한참 송년회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역시 한 주일 동안 송년회를 다니는데 송년회 끝나고 집에 갈 때 어찌나 춥던지 그러니까요. 정말 목도리를 네. 꽁꽁 싸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이제 송년회를 보내면서 이런 이제 스피치를 하거든요. 한마디씩 네. 돌아가면서 올해 한 해 어떻게 보냈다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는 좀 제안을 둬봤어요. 뭐냐면 기쁨, 희망, 행복, 사랑, 우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단어, 굿뉴스가 될 수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한 해 동안 이 단어를 꼭 넣어서 한 해 마무리 송년회 스피치를 해보자. 네. 그랬더니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도 달력을 보면서 지금 저의 이제 탁상 다이어리는 12월 달력이 있고요. 내년 1월 달력 두 가지가 지금 같이 놓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달력을 보시면서 남은 시간 동안 또 감사함으로 한 해 잘 보냈다. 나를 응원하고 감사함으로 또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저희를 위해서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이제 내년도 2019년의 유망 직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특히 최근에 초등생들의 장래희망 1위라고 하는 크리에이터라는 예, 직업, 유튜버. 예, 그다음에 이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치매 예방 관리사라는 직업, 또 정리 수납 전문가라는 직업, 오늘 이제 세 가지
직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나 준비를 해오셨어요. 특히나 좀 유튜버 하면 정말 2019년 장래희망 1순위로 꼽힐 만큼 요즘 맞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정말 최고의 직업으로 꼽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데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이 유튜브, 그래서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 크리에이터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증가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관심도 있고 또 나중에 직업이 되고 싶다 이런 이제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으로서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도전을 해보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요즘 이제 아주 핫한 어떤 직업을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뭐 매체에서도 조사를 했지만 1위가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손꼽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인기라는 게 굉장히 폭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스타가 된다, 이거는 이제 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죠. 또 이것도 옛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그런 확실한 콘텐츠가 있다, 또 매력이 있다, 그러면 뭐 연예인을 능가하는 그런 어떤 뭐 인기세를 가지고 셀럽이 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게임도 있고 먹방도 있고 뷰티도 있고 또 육아 분야도 있는데 여러 분야에 걸쳐서 우리 인기 크리에이터들은 스타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와 명예를 또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70살이 넘은 할머니 뷰티 크리에이터 네. 박막내 할머니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박막내 할머니 요즘 굉장히 인기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팬클럽도 있고 얼마 전에 예. 구글도 다녀오셨더라고요. 맞습니다. 팬클럽을 하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네. 우황청심환을 먹고 팬클럽을 했다, 이런 것이 또 기사로도 나왔던데요. 네. 이 박막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인기 크리에이터 중에 아주 최연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살이 넘으셨는데 사실 처음에 이걸 만들 때도 이 손녀딸이 할머니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만들었던 네. 건데 지금 뭐 58만 명의 구독자 수를 와.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뷰티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이제 뷰티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과 갔다가, 치과 가면은 입 벌리고 막 화장도 지워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치과 갔다가 시장 갈 때 하는 화장, 또 이제 할머니도 파티를 가시니까 파티 네. 갈 때 요즘 또 네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일 아트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상황에 맞는 이런 메이크업 영상물을 올려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사실 이 박막내 할머니의 영상들을 보면 다른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편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는 특별한 효과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채널이 이 업로드된 원본에다가 기본 자막을 넣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내가 그 콘텐츠 자체에 자신감이 있다, 이걸 또 한편으로는 대변을 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어떻게 보면 단순한 승부수가 또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는 콘텐츠의 숫자가 이 할머니를 성공한 크리에이터로 이끈 것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보면서 최고령자 이 크리에이터가 탄생을 했다는 건 1인 미디어의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경계가 없다, 한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제 경력 단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하면 된다, 누구나 또 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플랫폼은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전을 해보시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막내 할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잖아요. 그쵸, 예, 그 예. 연세에 이렇게 인기 많으시는 유튜버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아니, 실제로 좀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이런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많이 도전을 좀 하십니까? 예, 실제로 뭐 많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뭐 육아 정보 같은 경우, 또 살림 정보, 또 요즘 이제 먹방이 대세인데 이 요리 콘텐츠 같은 경우에 주부로서의 경력을 살려서 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명 블로거이셨던 분들이 네. 또 한편으로는 크리에이터에 도전하고 계신 분들이 오. 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글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블로거가 되었고 본인의 컨텐츠가 쌓여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것으로 또 책을 냈어요. 그 책을 냈다는 건 또 콘텐츠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동영상을 찍고 이것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일단 다른 사람들보다도 컨텐츠가 있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요즘은 경력 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육아를 하느라 휴직을 낸 이제 그 남성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남성분들이 자신의 육아 휴직 이것을 콘텐츠로 해서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의 등장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활동이 계속 활발해지고 경력 단절이 아니라 경력에 계속 이어가는 이런 어떤 여성이 되시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 활동들을 계속 동영상에 올린다면 경력 단절 또 육아 휴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박막례 할머니 같은 경우는 뭐 영상에서 화려함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하셨지만 네네. 사실 유튜버들에게 이런 영상 편집 기술 같은 거는 필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직업 자체를 봤을 때 앞으로의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전망을 좀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무엇보다도 저는 꾸준히 운영을 해야 된다.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꾸준히 운영을 해서 이제 내가 올리는 컨텐츠가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5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계속 이어지면서 고수익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유명 크리에이터를 보면서 이거는 고수익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쳐가지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멀리 꾸준히 내다보면서 꾸준히 운영을 하셔라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사실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분야로도 계속 도전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경력 단절 여성분들을 만나서 성공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된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부분들이 바로 문서 작성 능력이 우월하신 분들은 빨리 정착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거기에다가 본인을 홍보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문서를 통해서 하시거나 요즘은 이제 뭐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이 소프트 기술이 무장이 됐을 때 결국 경쟁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유튜브를 활용을 한다는 건 결국 이제 내가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는 거.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네. 그 기술이 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이제 권해드리고 싶고 이후로도 결국은 우리가 IT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나오고 빅데이터가 나오고 또 자동차도 자율주행이 나오고 이러면서 앞으로는 계속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검색을 할 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구글에 물어보고 다음에 물어보고 네이버에 물어보는데 그러니까요. 청소년들은 유튜브에 검색을 한다고 오.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고등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경기 꿈의 대학에 이제 강사로 네. 강의를 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쉬는 시간에 뭐 하나 보면은요 검색을 할 때 유튜브로 검색하고 주로 동영상을 보고 이어폰을 꽂아보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장을 하게 되면 이후에 IT와 관련된 직업을 새롭게 연결을 해서 갈 때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건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내가 1인 크리에이터가 된다고 했을 때도 중요한 게 어떤 주제로 할 것인가거든요. 그럼요. 그게 결국은 요리를 하든 육아를 하든 뭐 이제 수납 정리를 하든지 내가 잘하는 주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나만의 주제가 되고 나만의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작업을 통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또 관심 분야가 이건데 이거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망적인 부분도 있지만 나를 찾아가는 부분에서 더 적극 권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어떤 콘텐츠를 할지부터 결정을 하고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경기콘텐츠진흥원 이야기를 할 때요. 이렇게 1인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그런 과정을 듣지 못하는 분들은 어디서 이런 부분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는 독학으로 배우고 익히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튜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독학으로 유튜브를 배우실 통해서 수 유튜브를 있어요. 배우는데. 네. 그래서 근데 사실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누구라도 가능한데요. 기술적인 부분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일단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 동영상을 만든다. 그다음에 영상 편집을 한다. 오디오 녹음을 한다. 이런 익히는 단계를 거쳐서 직접적으로 내가 유튜브 라이브에도 이제 도전을 해보시는 건데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입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부여가 안 되고 혼자서 하는 거는 참 어렵고 누군가 선생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마침
서울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이 내년 1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이 되는데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교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접수 또 방문 접수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살펴보시면서 서울 남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클릭하시고 정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꼭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교육이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딱 도전하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직업 이제 치매 예방 관리사잖아요. 네. 사실 치매 인구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맞습니다. 이걸 예방할 수 있는 관리사라고 하기가 참 멋진 직업처럼 느껴지네요. 네. 이게 특히나 이제 이 치매라는 게 한번 발병을 했다 그러면 치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무엇보다도 이제 예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이 치매 예방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가장 유망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나라 차원에서도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또 이제 이렇게 치매 예방 관리사 들을 양성해서 또 전문 강사로 양성이 되면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직업으로도 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치매 예방 관리사로의 도전도 좀 문을 두드려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 치매라고 하면 요양보호사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거 예방관리사와는 다른 직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 관리사라는 직업은 노화 과정에서 오는 기억력, 또 정신기능의 감퇴, 또 이제 언어 능력, 또 공간 감각, 추상적인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또 이제 지적 능력의 감퇴가 점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치매에 대한 관리, 또 이제 교육을 통해서 사전 예방하고 또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이런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알려진 치매 종류만도 한 100여 가지에 달할 정도로 치매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일단 이제 노년의 치매가 있고요. 뇌혈관 장애, 또 알코올성 치매, 또 알츠하이머, 뇌염 후유증성 치매 같은 이제 치매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치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예방을 미리 하면서 발병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치매 예방 관리사의 역할 또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점차 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이 뭐 직업 자체의 전망은 굉장히 밝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노령 사회로 진입을 이제 했고 노인들이 사실 뭐 다른 것보다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제 치매인데요. 근데 치매 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TV에서도 드라마 속에 어떤 한 부분에서 치매 환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나이 드신 분들만 치매가 아니라 요즘은 20대, 30대, 40대의 젊은 사람들도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치매 예방하고 관리하는 치매 예방 관리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또 이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도 지난 2017년에 치매 국가 책임자로 많은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되는 이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갑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또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보건복지 분야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요양보호사라는 직업도 있습니다만은 치매 예방 관리사로의 길은 전망이 좋다. 이렇게 전망 좋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또 치매의 특성상 걸리게 되면 치료하는데 아직은 또 한계가 있고 또 완치하는 것도 힘들고 초기 치료 예방에 이제 관심을 또 기울여야 되는데 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의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이 치매를 관리 예방하고 또 조기 치료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또 이제 노인병원 등의 치매 예방 관리 센터를 두는 등 치매 예방 관리사가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리 선점을 하신다면 또 이제 직업으로도 취업도 되고 또 본인이 창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치매 예방 관리사가 되려면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요즘 이제 그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치매 예방 관리사 또 이제 과정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저는 우선 서울 중부여성발전센터의 교육 과정을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역시 이제 1월 달부터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지금도 문을 두드리시면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연락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런 이제 뭐 여성 세일센터라든가 여성 이제 회관, 여성센터의 경우에는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사후 관리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꼭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교육 내용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치매 이해, 또 치매 예방 인지놀이, 실버 체조 배우기. 요즘 이제 또 라인 댄스가 실버층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라인 댄스를 배운다거나 치매 예방 도구를 활용하는 부분들. 또 이제 중요한 건 노인 심리라든가 노인 상담법에 대해서도 배우시고요. 또 이제 치매 중에 또 여성분들 많으시니까 여성 심리, 노인 심리에 대한 부분들도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는 자격증 시험을 또 치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치매 예방 관리사 교육을 받으시고 또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노인복지관 같은 데 가셔가지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건 뭐냐면 민간 자격증의 경우에는 돈만 들여서 시간과 돈만 들여서 이 자격증만 획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인지를 좀 잘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 자격증이라고 하셨는데 돈만 들여서 딴다. 이게 뭐 무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 뭐 그 민간 자격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따긴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실제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어디서 쓸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실제로 지난 이제 6월하고 11월 달에 취업난에 허덕이는 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취미 안심센터의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다. 채용될 수 있다. 이런 말도 속여가지고 가짜로 자격과정을 개설을 해서 수강생들을 모으고 또 이제 강사료 가로채고 가짜 자격증 발급하는 이런 어떤 그런 사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예방과 관리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자격 신설 금지 분야로 지정이 돼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치매 관련 민간 자격증을 신설 관리하고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현재로서는 대한치매예방협회 또 한국심리상담협회 등 몇 곳에서만 자격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고 내가 돈을 들여서 도전하는 이 분야의 자격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점검을 하는 이런 절차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격에 도전을 하신다면 꼭 좀 어떤 자격증인지 네네. 좀 확인 절차를 거치셔서 신중하게 선택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2019년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유망 직종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요. 정리수납 전문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지난 12월 10일 날 정리수납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이때 주제가 뭐였냐면요. 못 버리는 것도 병이다. 이런 주제가 됐어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실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실 텐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또 집집마다 이것저것 정리하고 버리고 또 수납하고 그런데 문제는 또 수납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건을 들여놓는 경우들이 또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12월 달 모임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옥션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11월 말에서 12월 초가 되면 옷장, 책장 뭐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정리를 해요. 물건들을.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저에게는 12월이 또 이렇게 정리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혼자서 정리 정도는 잘하고 수납도 잘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정리 수납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들이 또 많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새롭게 경력 단절에서 또 일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나가서 일을 하고 정리 수납 전문가의 일을 맡기는 이런 경우들이 또 생기는데요. 근데 요즘은 가정에서만 이렇게 정리 수납을 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정리수납 전문가를 모셔서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집안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시장, 오피스, 상점 등으로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는 전망이 좋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아니 중국에서는 이렇게 좀 집에서 정리수납을 해주는 대가로 하루에 막 100만 원씩 버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바쁜 좀 현대인들이 워낙 많고 맞습니다. 또 집에서 보낸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앞으로 정말 계속해서 필요한 서비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점점 이제 뭐 사회 환경이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의 필요성도 느끼고 또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데 이제 정리 수납을 할 때도 체계적이고 또 표준화된 정리 수납의 전문 지식을 배우고 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이제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 진출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 진출을 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도 또 한편으로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정리수납협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으로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리수납협회 같은 경우에는 정리수납 전문가라는 직업을 또 한편으로는 발굴을 했고요. 2015년에는 고용노동부에 이 신직업으로 선정이 돼서 한국직업사전에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수납 컨설턴트 네. 이제 이런 이름으로 직업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회원들은 8만 명이 넘는다 그러는데요. 회원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또 이제 창업을 지원하고 있어서 이 전국적으로도 이 정리수납 전문가라는 직업을 통해서 실제로도 직업 창출이 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세일센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제 여성 세일센터를 보니까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을 전국구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시면 내 생활에도 일단 적용하고 직업으로도 또 연결이 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분야는요 여성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계속 어떻게 보면 노하우를 발굴하면서 나만의 어떻게 보면 수요처를 또 만들어 가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정말 이 분야 같은 경우는 내가 또 사용할 수도 있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방송 보시고 나 이거 바로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제 뭐 1월부터 여러 곳에서 세일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교육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서울 서부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1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2달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정리수납 전문가 이제 자격증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서부 여성발전센터 사이트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반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수납 정리 요령들을 배우시고 익히시게 되는데 침구 수납, 가구 수납, 냉장고 수납, 주방 수납, 욕실 정리 이런 노하우를 익히고 배우신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끝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이제 서비스를 받은 고객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노하우를 또 전수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침구, 가구, 냉장고, 주방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책장 수납 이거 이제 네. 좀 의뢰하고 싶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 수납 전문가가 되신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직업 영역으로 또 연결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관리사, 우리 이제 가사도우미라고도 하죠. 그래서 가정관리사, 베이비시터, 산모 도우미, 또 요양보호사 등의 영역으로도 진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연계된 부분에서 살펴보시고 역시 이제 정리수납 전문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2019년 유망 직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내년에 정말 뭐 다시 사회로 나올 준비를 하시는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올 한해 고용 한파가 날씨도 추운데 고용 한파까지도 심해져가지고 실업률 역대 최대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이 지난 이제 29일에 발표한 2018년 경력단절 여성 현황을 보면 지난 이제 4월 기준으로 해서 올해 경력단절 여성은 지난해에 대비해서 16,000명이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고용 상황이 전반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일자리 자체도 또 감소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또 경력단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 일자리가 더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수치가 정말 계속 상향 곡선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더 다양하고 또 질이 좋은 이런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기를 또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 경력단절을 깨고 사회로 나올 여성들에게 또 전미옥 교수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무엇보다도 늘 말씀드리지만 도전, 실천, 움직여라 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이게 마음 안에 다 있더라도 내가 움직여서 도전하지 못하면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여성 유망 직업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직업들은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자격증의 경우에도 잘 살펴보시면 땡땡 전문가, 땡땡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범위가 업의 범위가 점점 전무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요. 전일제 일자리가 있고 또 시간 선택제, 유연 선택제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추천하는 직업의 경우에 사실 직업의 진입 장벽이 낮은 직업들이 증가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직업의 질 저하로도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우선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하는지 고민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기반으로 내가 직업의 전문성을 갖기 위한 커리어 계획을 짜보시고 도전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2018년의 마지막 금요일까지 전미혁 교수님께서 우리 여성들을 위한 정말 알찬 조언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내년에 뵐까요? 네, 내년에도 네. 희망찬 뉴스, 굿뉴스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부 함께 해주신 전미혁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